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수능 과학 2 과목 분석입니다.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된 후 과학에서 2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별로 많지는 않죠. 근데 뭐 어쨌든 있죠,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팩트, 즉 사실과 그다음에 expectation, 예상. 그러니까 사실과 예상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고 예상은 예상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여기까지는 팩트, 여기부터는 예상,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뇌피셜을 막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 과목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전국 기준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조금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쭉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 팩트. 과학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물론 이제 백분위를 산출할 때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하지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자, 백분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래서 100명이 시험을 봤으면 그 중에서 몇 등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100명이 시험 봤는데 내가 1등 했다. 그럼 백분위가 100 나오는 거고, 2등 했다. 그럼 백분위가 뭐 이제 99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색 글자, 빨간색으로 썼죠, 그죠? 백분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4등이라도 100명 중에 4등입니다. 똑같이 100명 중에 4등이라도 잘하는 애들이 많은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랑 못하는 애들이 많은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못하는 애들 중에 4등은 좀 쉽죠.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잘하는 애들 중에 4등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는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 표준 점수는 예를 들면 똑같이 다 맞아도 뭐 어떤 과목은 뭐 70 몇 점 나오고 표준 점수가 뭐 어떤 과목은 막 80 몇 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유는 이 표준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겹칩니다. 이제 학생들의 수준.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시험의 난이도가 표준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난이도. 근데 100분위는 난이도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100분위는 그냥 등수란 말이에요. 등수.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등 했냐. 이게 100분위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 4등 하나. 그러니까 시험지가 되게 어려웠는데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나 시험지가 되게 쉬웠는데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나 똑같이 100분위가 96 나옵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그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의미가 없긴 해요. 자, 그런데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려우면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뭐 80 몇 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러면 똑같이 다 맞아도 뭐 60 몇 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분위 표준 점수는 그 학생들의 수준은 양쪽 다 영향을 주는데 반해 이 시험지가 얼마나 어렵냐 쉽냐 난이도는 표준 점수에만 영향을 주지 100분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팩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팩트. 우리가 이제 예상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예상. 그죠?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뭐 역사, 과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예상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뇌피셜. 그냥 괜히 그럴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뇌피셜로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이제 뭐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투 과목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떨까? 이거를 예상하는 거는 과거의 자료가 현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투를 선택했던 학생들의 수준이 이러했는데 이제 올해는 뭐 이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난이도, 올해 투 과목 난이도가 쉬울 거냐 어려울 거냐, 이거는 과거 자료가 있죠. 과거 자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자, 작년에 어려웠어. 그럼 올해 어렵습니까? 모르잖아요. 작년에 쉬웠어. 그럼 올해 쉽습니까?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과거 자료는 다 있지만 그 학생 수준은 과거 자료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 난이도 같은 경우는 과거 자료가 올해 예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 쭉 나와 있죠. 올해 수능에서 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예상하는 것은 과거의 자료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지만, 투 과목의 난이도를 누군가가 예상을 한다 쳐요. 뭐 올해 투는 뭐 작년보다 뭐 쉬울 거야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물론 뭐 뇌피셜도 뭐 예상은 예상이니까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팩트. 이거는 그 투 과목 선택자가 그 평가원 시험을 총 3번 보잖아요.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6월은 몇 명 봤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9월이랑 11월은 아직 몇 명 봤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죠? 뭐 미래의 일이니까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총 이제 2020년, 지금부터 3년 전 자료부터 가지고 왔는데, 이유는 요 3년 전에 이제 과학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3년 전 2020년에는 6월에 투를 선택한 학생, 물화생지 다 합쳐서 투 시험을 본 학생이 38,817명이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9월에는 18,842명, 11월에는 16,421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6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왕창 줄어들죠.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로 갈 때도 뭐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11월이니까요. 11월을 보면은 16,421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21년, 재작년입니다. 6월에 25,008명, 그 다음에 9월에 17,146명, 11월에 16,408명. 그러고 보면은 6월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2020년은 38,000명이었는데 2021년 25,000명이니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11월은 똑같죠? 둘 다 16,400명이니까. 이 정도면 뭐 줄어든 것도 아니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보면요.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6월에 21,453명, 9월에 14,542명, 그리고 11월에 이제 13,166명. 또 줄었네요. 이번에는 이제 9월에 줄어든 거랑 11월에 줄어든 거랑 뭐 비슷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입니다. 6월에 17,286명이었어요. 9월이 얼마일지 저도 잘 모르겠고 11월이 얼마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대충 추이를 보면은 한 10,000명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00명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좀 10,000명보다 적지 않겠느냐. 작년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두고 보면 알 일이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뭐 10,000명 왔다 갔다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9월은 그냥 무시하고요. 이제 6월에서 11월로 넘어갈 때, 6월이랑 11월을 비교해 보면 3년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58%, 2년 전,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34%, 그 다음 이제 작년에는 마이너스 3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달에 육모에서 투를 누군가가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많은 비율이 이제 11월에는
툴을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소한 인원은 어디로 가느냐? 뭐 대부분 원으로 가죠, 원으로. 자, 그런데 저기 뭐라고 써놨죠? 감소하는 인원은 절대 다수가 허수다라고 나와있죠. 아, 이 학부모님들은 허수라고 하면 도대체 허수가 뭐야?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 학생들 얘기입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냐. 27년째 계속 고3만 가르치다 보니까 제 정신 연령도 고3에 갇힌 것 같기는 한데요. 뭐 27년 전에도 고3이었고 지금도 고3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학생들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쓰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한국어를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한국어랑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뭐 학부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지간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같이,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뭐 누군가는 그걸 보고 뭐 나이 값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보면은, 이제 원래 뭐 인간, 뭐 대중은 다 그렇죠. 그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쓰면은 틀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랑 똑같은 말 쓰면 나이값 못한다. 뭐, 당연히 뭐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거에 일일이 다 신경을 써가지고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는, 제가 생각하는 강사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거면 좀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이값 좀 못한다. 말을 적나라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죠? 그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 수업을 안 듣나요? 아닙니다. 제가 잘 가르치기만 하면 욕하면서 듣습니다.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 어머님들 보시면, 우리 드라마 중에,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안 보는데, 드라마 중에 욕들하고 있다고,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강사가 수업만 잘하면 수업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사가 착하고 맨날 착한 말만 하고 실제로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도 어쨌든 대중에게 보여지면 다 좋은 것만 보여줘도 강사가 수업 제대로 못하면 누가 그 수업을 듣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쓰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허수는 공부 못하는 애들 허수라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실수라고 해요. 실수. 어쩌다가 실수 허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모 때는 툴을 봤는데 진짜 수능 가면은 이제 많이 없어지잖아요, 애들이. 걔네들은 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자, 요 그래프는 2번 육모에서 물화생지 2입니다. 물화생지 2. 이 그래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가로축이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제일 왼쪽이 50점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100%, 왜냐하면 이제 물화생지 2 응시 인원이 다 다르니까 이게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물투 선택자를 100%, 그러니까 물투 선택자를 그냥 100명, 화투 선택자도 100명, 생투 선택자, 지투 선택자도 다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점이 몇 명이고 48점이 몇 명이고 이걸 이제 쭉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 모양 어떻습니까? 이 뒤쪽이 몇 점대냐면 한 16점, 10점, 6점, 5점, 50점 만점에 10점 근방입니다. 10점 근방. 그런데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50점 만점에, 예를 들어 물투 같은 경우는 몇 점이 제일 많을까요? 11점이 제일 많네요. 화투도 11점이 제일 많고, 생투는 한 13점인가가 제일 많고, 지투는 12점인가가 제일 많습니다. 50점 만점에 10몇 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육문을 이렇게 봤어요. 그죠? 50점 만점에 자기가 11점이에요. 그럼 진짜 수능도 볼까요? 안 봅니다. 얘네들 다 원으로 가요. 그럼 증명해야죠. 다음 그림. 자, 요 그림은 이제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작년 수능에서
이제 50점부터 빵점까지.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고르게.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육모는 그래프가 이 모양, 이 모양. 저 다 애들이 다 뒤쪽에 있습니다. 다 뒤쪽에. 그런데 진짜 수능은 뭐 대충 고르게 분포돼 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하는 애들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못한 애들은 다 없어지고, 뭐 없어졌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원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수준이 똑같은 투 과목이라 하더라도 육모 보는 학생 수준이랑 진짜 수능 보는 학생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못한 애들은 다 없어지고 잘하는 애들 만났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팩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팩트 한번 볼까요? 과학 만점자의 표준 점수 평균. 자, 역시 4년치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입니다. 자, 2020년에는 3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자, 육모는 원 4과목, 물화생지 원 4과목에서 다 맞은 학생이, 그러니까 물원을 다 맞았다. 그럼 얘가 표준 점수 몇 점이었냐? 화원을 다 맞았다. 표준 점수 몇 점이었냐? 생원 지원을 다 맞았다. 각각 표준 점수가 다 다르겠죠? 그 4개를 평균 낸 겁니다. 평균. 그러면 73.62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투 같은 경우는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있겠죠? 그걸 평균 냈어요. 그랬더니 76.5점이었습니다. 자, 누가 더 높죠? 투가 더 높죠? 그런데 9월에는 원이 69.625, 투가 70.25. 역시 투가 높습니다. 근데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11월에는 원이 68.75, 투가 67.5.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맞아도 원 다 맞은 게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오고 투가 더 안 나와요. 자, 요게 2020년, 3년 전에 이랬습니다. 자, 다음. 재작년입니다. 6월 원 평균 71.5, 투 평균 75. 투가 높죠? 그런데 9월 원 평균 69.25, 투 평균 68. 원이 높아졌네요? 11월 원 평균 71.5, 투 평균 70.5. 원이 높네요. 요게 재작년 자료입니다. 다음 작년 자료. 6월 원 평균 70, 투 평균 79.5. 차이 많이 나죠? 9.5나 차이가 납니다. 9.5나. 그 다음 9월 원 평균 71, 투 평균 73. 자, 6월에는 9.5점 차이 났는데 9월에는 2점 차이 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원 평균 72.5, 투 평균 70.5. 역전되죠. 2점이. 지난 3년 동안 패턴이 똑같았어요.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작년이나 육모 때는 투 평균이 너무 높은데 투가 표준 점수보다 잘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1월에는 원이 더 잘 나옵니다. 물론 3년 동안 계속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할 거예요. 팩트. 자, 그럼 올해는 뭐 다 아시다시피 6월은 69.25, 6월에 원은 69.25, 투는 91.75. 무려 점수 차이가 22.5가 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자, 그럼 올해 9월,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올해 육모가 과거의 육모들이랑 쭉 비교를 하면은 2가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에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거는 좀 그렇죠? 왜?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쭉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6월에서 9월로 갔다가 11월로 오는데 쭉 올 때 보면은 2 과목 만점자의 표준 점수 평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년 전입니다. 이제 2만 볼게요. 76.5에서 70.25가 됐다가 67.5가 됐어요. 쭉 낮아졌죠? 그 다음에 2021년은 75에서 68, 70.5. 요거는 이제 구모가 제일 낮긴 했는데, 어쨌든 6이랑 11호를 비교하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작년은 6이 79.5, 9가 73, 11이 70.5.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육모에서 91.75. 이 숫자 자체가 되게 큰 건 사실인데, 얘가 낮아질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낮아질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이랑 역전이 될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낮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왜 낮아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수들이 육모에 잔뜩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11월엔 다 없거든요. 그 말은 이제 허수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허수들은 다 빠지고 실수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만점자의 표현 점수가 낮아지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1이랑 2가 비슷한 걸 원하죠. 당연히 1이랑 2랑 비슷하게 나오는 걸 원하지 2가 막 10점씩 높게 나오고 이런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가 너무 높다 싶으면, 그러니까 2가 높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이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자,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러니까 육모 때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은 표현 점수를 높이면 되죠. 그러려면 1을 조금 어렵게 내면 됩니다. 1을 조금 어렵게 내고 2를 조금 쉽게 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3년 동안 그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약간 이제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 난이도 맞추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 시작은 이랬는데 여기가 1, 얘가 2. 똑같이 맞추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탁 이렇게 어긋난 거죠. 역전된 거죠. 역전. 지난 3년 동안. 이 맞추는 작업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서. 그럼 이제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무조건 벌어진다 이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미래를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고요. 뭐 저는 미래를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뭐 다 팩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백한 팩트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절대 다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분석을 좀 해볼까요? 분석.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전부 다 팩트. 지금부터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까지랑 올해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과거에 도대체 누가 2과목을 선택했냐 이거죠. 2를 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작년까지 2를 선택한 학생은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대를 정시로 가고 싶다. 작년까지는 그랬죠. 작년까지는 서울대를 정시로 가려면은 이제 2를 꼭 선택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요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서울대를 수시로 가고 싶은데, 서울대 수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2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뭐 대부분 이제 내신으로 전교 1등이죠. 요거는 작년까지는 또 2를 봐야 됐었어요. 요 학생들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 사실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안 보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이제 서울대를 정시로 가고 싶은 학생. 그럼 이 학생들은 실수냐, 허수냐? 조금 실수고요. 나머지는 다 허수입니다. 왜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 정시에서 몇 명 뽑냐고요? 끽해봐야 몇백 명 뽑습니다. 몇백 명. 그런데 2 보는 학생이 몇 명이죠? 3년 전에는 38,000, 뭐 3만 명 뭐 이랬고, 육무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수능만 놓고 봐도 작년에 13,000명 봤어요. 그 다음, 재작년에는 17,000명 봤고. 그 3년 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이건 작년 얘기니까. 자, 작년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를 본 학생이 13,000명이에요. 13,000명. 근데 그 중에서 서울대 정시로 간 학생은 몇 명이겠어요? 몇백 명이에요. 왜? 서울대 이과 정시 자리가 5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으면 500명인 거죠. 그러니까 13,000명 중에서 500명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적은 거지. 뭐 한 4%?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울대 가고 싶긴 한데, 서울대를 정시로 가고 싶어서 2를 본 건 맞지만 못 가죠. 그건 뭐 허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서울대를 가고 싶긴 한데 수시 직윤으로 가고 싶다. 이 학생들은 그냥 다 허수입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서울대를 수시 직윤으로 가려면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 최저. 근데 최저가 국수, 영탐 중에
3개가 뭐 3개 합이 6등급, 뭐 이제 이번엔 7등급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3합 6, 3합 7 이렇단 말이에요. 그 말은 3합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국수형 과 중에 제일 못한 거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 국수형 과,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과학이 1이 있고 2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등급받기 어려운 게 과학2입니다. 과학2.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수시 직윤으로 가는 학생들 중 절대 다수가 최저를 뭘로 맞추느냐? 국수형으로 맞춰요. 국수형으로. 왜냐하면 과학으로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2는 그냥 보기는 봅니다. 왜? 이걸 안 보면 서울대 수시를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시는 하지만 공부는 거의 안 하는 거죠. 왜? 공부해도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 공부할 시간에 국수형을 공부해야죠. 그래서 뭐 제가 100%라고 하진 않지만 절대 다수가 허수입니다. 진짜 이 2번 그룹에서는 실수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절대로 없다 이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영재학교 과학과 학생. 이 학생들은 좀 특이하죠.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2입니다. 1을 잘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1이 싫어서 2를 선택한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이 학생들은 2를 더 쉬워합니다. 1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영재학교 과학과 학생들은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공부를 요즘은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만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뭐 약간 실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허수입니다. 대부분 허수입니다. 이건 뭘 보면 아느냐? 자,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학생 중에 영재학교 과학과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500명 뽑는단 말이에요. 한 500명. 서울대 이과 정시가 한 500명인데 그중 영재학교 과학과 학생이 한 3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허수인 거지.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2를 봤는데 서울대를 못 갔으면 그냥 그게 허수가 별겁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그룹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본질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올해 얘기해 봅시다. 올해는 도대체 누가 2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작년에 선택했던 학생들이 올해도 그대로 선택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서울대를 정시로 희망하는 학생. 자, 이 학생들은 이제 작년에는 다 2를 봤어요. 왜? 서울대를 가려면 2를 봐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2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2를 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수는 대부분 그러니까 2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을 보는 것 같아요. 실수들은. 이거는 뭐 재종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재종 다니면 뭐 매번 그 시험 보잖아요. 학원에서 시험 보고 막 이게 뭐 빌보드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뭐 2 선택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잘 없죠? 거의 다 다원이죠. 그죠? 그 말이. 단 이제 이번 육모 때 어쨌든 2 표준 점수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90 몇 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2를 봤어. 예를 들어서 자, 작년에 2를 봤는데 뭐 그냥 그럭저럭 봤어. 근데 국어를 망해서 서울대를 못 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작년에 2는 잘 봤는데 뭐 국어나 수학을 못 봐가지고 서울대를 못 갔어. 그래서 올해 재수를 해. 그런데 올해 2를 볼까 말까. 이런 학생은 사실 고민할 수 있죠. 얼마든지 충분히 고민할 만합니다. 단 어쨌든 이런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정시로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실수들은 대부분 1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서울대 희망보다 의대 희망이 더 많잖아요. 의대 희망이면 굳이 2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단 허수들, 여기서 이제 허수는 대부분 고3이에요. 허수들은 올해도 똑같이 2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2 안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래도 2 봅니다. 왜? 그러니까 허수죠. 2를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고3들은 늘 그랬어요. 2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2를 선택했으니까 서울대학교 학생.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학생들이 고3에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1번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 실수 허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실수는 좀 다 원으로 간 것 같고 많이 이제 허수들만 남아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2번. 서울대 수시 직윤 희망 학생. 아,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2를 굳이 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 봐도 되는데 왜 2를 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영재학교 과학부 학생. 아, 이 학생들은 올해도 2를 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이 싫고 2가 좋아서 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년에 2를 봤던 학생들이 올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결론 낼까요? 결론? 결론 1번. 올해 2 과목 선택자의 수준이 어떠할 것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저희 예상입니다. 제가 뭐 그냥 예상한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상을 했다는 거. 자, 올해의 경우 실수는 대부분 애초에 육모에서 원을 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 즉,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육모 얘기가 아니고 진짜 수능 얘기, 진짜 수능. 자, 진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이 작년 2 본 학생들보다는 올해 2 보는 볼 학생들, 올해 2 볼 학생들이 좀 수준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니까 제 예상이죠. 그러니까 작년 2 본 애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물론 작년에도 허수 있었죠. 항상 허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 전체 2 본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작년에 2를 본 13,000명이랑 올해 2를 볼 걸로 예상되는 10,000명이랑 비교를 해보면 올해 10,000명이 좀 공부를 더 못할 것 같다. 요 정도가 일단 제 첫 번째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얘기냐냐. 뭐 이제 예상을 좀 더 해봐야죠. 이제 하나 변수가 있어요. 하나 변수가. 자, 작년에 2를 봤어요. 그리고 뭐 나름 뭐 적당히 봤어. 그런데 이제 올해는 육모에서 2를 안 본 거죠. 원을 본 거지. 다들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고3 때는 뭐 뭣도 모르고 2 했는데 이제 육모 재수하면서는 원으로 바꾸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원을 봤는데 이 2가 표현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육모만 놓고 보면. 그럼 이 학생들이 혹해가지고 다시 2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돌아올 거냐? 뭐 이게 이제 좀 관건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돌아오는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수능 보는 게 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10,000명.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10,000명이란 얘기야. 안 돌아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막 11,000명 봤어. 그럼 한 1,000명 돌아온 거라고 이제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구모 정도까지 보면은 조금 더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근데 뭐, 굳이 돌아오겠어요? 뭐,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왜 굳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론. 이게 마지막입니다. 올해 2 과목 예상. 자, 전체적으로 모집단의 수준만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 좀 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100분위만 놓고 보면, 100분위. 100분입니다. 100분위만 놓고 보면 작년 2보다는 올해 2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빠지고 못하는 애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100분위만 놓고 보면 2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유리하다는 얘기는 작년에 2를 이미 봤던 학생들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올해 2를 처음 보는 고3들은 네가 허수예요. 뭐 2가 뭐 유리하니까 들어간다. 그래, 그게 네가 허수라고. 네가 가서 밑으로 깔아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100분위만 놓고 보면 뭐 올해 2 나쁘지 않습니다.
단, 표준 점수의 경우, 평가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1과 2의 표준 점수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에는 항상 이랬죠. 1이 낮고 2가 높았습니다. 근데 결국 11월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역전됐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똑같았어요. 그럼 이제 올해도 이 과정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올해도 뭐 1이 더 높고 2가 낮을 거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제가 미래를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이제 과거의 역사가 다 있으니까 6월에는 항상 2가 높았지만 11월에는 항상 2가 낮았음을 꼭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제가 조금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올해는 2가 너무 높아요. 육모 때,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9점 차이 났단 말이에요. 9점. 근데 지금 올해는 22점 차이 나요. 22점. 이만큼 차이 난다. 1이랑 2랑. 근데 이거를 방치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평가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1을 이제 좀 이게 좀 어렵게 해야 되고 2를 좀 쉽게 하니까 이 차이를 많이 좁혀야 되는데 이걸 좁히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운데요. 제가 뭐 2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누가 책임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100분위만 놓고 보면은 2를 작년에 했던 학생이 올해 2를 한 번 더 하겠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에 2를 잘 봤어야 되겠죠. 작년에 2를 잘 본 학생이 올해 내가 다시 뭐 1 하느니 그냥 내가 작년에 2 잘 봤으니까 뭐 올해도 한번 계속 2 해보겠다. 이거는 뭐 100분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표준 점수 관점에서는 뭐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모는 이런데 이걸 이제 좁히는 작업이 진행될 텐데 이게 얼마나 좁힐지 잘 생각해보세요. 한 요 정도만 좁히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가 여전히 표준 점수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멋지게 딱 잘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1이나 2냐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늘 이렇게 됐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미래를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망라해서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자, 여기까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17번째 시간 수능 과학 2 과목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또 준비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